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지만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농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농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빨간 봉지에 신라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한 기업의 성장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정복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눈물겨운 사투,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는 한 편의 대서사시거든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농심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당시 시장의 절대 강자는 삼양라면이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농심에게 시장의 벽은 너무나 높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농심의 광기 어린 집념이 시작됩니다. 남들이 이미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유전자에 각인된 매운맛이라는 본능을 건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986년에 등장한 신라면입니다. 당시만 해도 라면은 하얗거나 연한 갈색 국물이 주류였는데 농심은 대담하게도 사나이 울리는 매운맛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누가 돈 내고 고통스러운 매운맛을 사 먹겠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출시되자마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라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신라면이 한국에서 1등을 한 게 대단한 건 맞지만 농심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심은 한국 시장이 좁다는 듯이 바다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주식으로 삼는 미국인들에게 빨간 국물에 면을 말아 먹는 한국 라면이 팔릴 거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신라면은 한인 마트 구석에서나 팔리는 외국 음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저가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라면은 일본 라면보다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다. 라는 고가 전략을 밀어붙였죠. 너희가 먹는 50센트짜리 라면은 간식이지만 우리 신라면은 훌륭한 한 끼 식사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2017년 한국 식품 최초로 미국 전역의 월마트 4천여 개 점포에 신라면이 입점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통 채널 확보가 아니라 신라면이 미국의 메인스트림, 즉 주류 문화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죠. 농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죠? 극중 영료가 먹던 짜파구리 한 그릇. 사실 이 짜파구리는 농심이 의도적으로 만든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모디 슈머 문화의 산물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오스카 사관왕을 달성하며 전 세계를 휩쓸자 짜파구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농심의 대처는 정말 빨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 검은 국수 요리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농심은 즉각 전 세계 각국 언어로 짜파구리 조리법을 배포하고 제품화에 나섰습니다. 이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순위에서 신라면 블랙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으니까요. 일본 라면이 꽉 잡고 있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매운맛이 당당하게 왕좌를 탈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농심의 방어력, 즉 위기 관리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수많은 논란과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농심 역시 과거 우육탕면 파동이나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농심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집착입니다. 농심 본사에 가면 라면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연구원들은 1년에 수천 그릇의 라면을 먹으며 스프의 0.1기 단위까지 조정합니다. 한국인의 입맛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그 입맛을 30년 넘게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주를 주는 것, 그것이 농심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마치 요새 도시 서울이 뼛속까지 전쟁을 대비해 설계된 것처럼 농심의 모든 제품 라인업은 시장의 어떤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데이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11년에 출시된 새우깡을 보세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라는 CM송으로 유명한 이 과자, 출시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스낵 시장 판매 1위를 다툽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쏟아지는 식품 시장에서 반세기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그만큼 제품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뜻이죠. 농심은 라면뿐만 아니라 스낵 분야에서도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농심이라는 기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순히 라면을 잘 만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적 매운맛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통일시키겠다는 거대한 야망, 그리고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쏟아부은 끈기입니다. 이제 미국 뉴욕의 편의점에서도 유럽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도 신라면의 빨간 로고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제 라면은 사양 산업이 아니냐고. 하지만 농심은 대답합니다. 라면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고 말이죠.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흔들 때 그들의 손에는 농심 라면이 들려 있습니다. 이건 문화의 승리이자 전략의 승리입니다. 오늘 농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끓여 먹던 그 라면 한 봉지가 사실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치밀한 요새였고 강력한 공격 무기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농심의 이 거침없는 행보가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제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농심 제품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나만 알고 있는 기발한 라면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